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파워포인트의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우리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강사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특히나 파워포인트는 마우스 포인터를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왜 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기본 모양이 이거죠. 이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하면 여기 텍스트 상자가 사실 홈 버튼에 있거든요. 홈 버튼, 이제 홈 탭에 들어오시면 이 그리기에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물론 여기 있는 거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두 개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클릭을 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이 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슬라이드 편집창 아니면 슬라이드 창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데려오면 이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모양으로.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그때 저학년쯤 된 애들이 선생님 창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수업을 하면 어르신들은 특히 기독교인이거나 가톨릭이신 분은 십자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 모양을 보는 순간 뭐였다? 그렇죠. 텍스트 상자를 그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제 드디어 텍스트 상자 그리기가 준비된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텍스트 입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모양일 때는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타이핑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텍스트라는 표현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문자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걸 숫자도 그렇고요.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얘는 뭐냐면 이 지금 화살표가 이 텍스트 상자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일단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변해요. 변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 번 누르면 선택, 클릭만 하면 선택이에요. 근데 꾹 눌러서 어딘가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이 모양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기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개체 선택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조절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의 조절점이라는 이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제 밑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조절점이 보였을 때 조절점이 다 이제 크기가 대각선이 있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거든요. 이제 이 모양으로 변합니다. 변했다고 해서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가 자 요렇게 와서 변해지면 꼭 누르고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다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더하기가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를 이제 제가 하면 여러분이 텍스트 상자 추가를 할 때 제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이거. 얘는 죄송해요. 너무 크게 그려서 또 옆에 있는 세로가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시력이 너무 좋지가 않아갖고. 자, 여기 있는 이게 가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옆으로 이걸 보시고도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이게 세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클릭을 하고 데려오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이 상태에서 나 텍스트 상자 했으니까 눌렀다고 생각하고 클릭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클릭 안 하고 제가 와볼게요. 클릭 안 하고 와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클릭 꼭 하셔야 된다. 자,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데리고 오는 순간 지금 보이시죠? 이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그렇죠.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콕 찍는 것과 이제 저희가 설명할 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클릭과 드래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넓은 상자로 가서 얘기할게요. 자, 상자를 보시면 클릭과 드래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상자를 클릭하고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리 오셔야 돼요. 클릭 안 하고 여기서 변한 거 보고 왔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은 그리고 두 번 눌러도 안 됩니다. 진짜 그 얘기도 해드려야 된다. 이제 나는 클릭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소근육이 발달 안 되거나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도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클릭이 잘 안 됩니다. 오시면 자 와가지고 한 번 클릭하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두 번을 클릭하고 왔어요. 어때요?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건 왜 그러냐? 클릭이 한 번 더 돼서 그렇습니다. 자, 클릭으로 할게요. 자, 콕 찍으셔야 돼요. 콕 클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콕 찍으셔야 돼요. 콕 찍으셨을까요? 자, 제가 텍스트 상자 클릭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글자를 쓰니까 상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일이 갔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또 두 번째 거 안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여기 커서가 여기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서 깜빡깜빡 가리고 있었어요. 자,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서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눌러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꼭 나와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들어가서 깜빡거리고 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텍스트 상자 안에 있어서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제가 드래그를 할 겁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게요. 근데 드래그해서 끈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자, 드래그해서 끌 때는 항상 어떤 것이든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분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여러분한테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자,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 보이시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으로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자가 보일 때 대각선으로 끄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보면 상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끄실 때 대부분 처음에 끌 때는 막 모르고 뒤쪽으로도 가시고 막 이러신 분도 계시던데 될 수 있으면 꼭 대각선 방향으로 끄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방향? 대각선 방향.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클릭할게요. 클릭을, 이번에는 클릭이 아니었지. 드래그였죠. 아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말하다가, 제가 사실 이 영상도 벌써 몇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막 이러시는데. 어쨌든, 이거를 드래그해서 대각선 방향을 끌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 드래그, 앤, 클릭에, 자, 제가 지금 드래그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원래 텍스트 상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내용을 추가할까 드래그 앤 클릭을 차이점 알아보기 뭐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상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점이 되죠? 그렇죠. 텍스트 상자가 기준점이 돼서 글자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 차이점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중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상자가 자동 커지기가 안 되고 내가 조절을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저 명령 안 먹었죠? 왜 안 먹었죠?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는 게 커서입니다. 커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클릭 그러니까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는 명령이 전체가 먹지가 않아요.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건데 이거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텍스트 상자가 자, 제가 요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깜빡이고 있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다. 여기가 점선입니다. 여기가 점선이고요. 자, 제가 이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때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거나 빠져나올 때는 ES키를 누르면 됩니다. ES키를 누르고 보시면 여기가 실선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방법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뭐냐면 여기 빠져나올 때 자 보세요. ESC 키 누르는 거 말고 F2키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될 겁니다. 근데 가끔 버전상으로 뭐 안 된다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쓰고 있는 거랑 이제 충돌해서 그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C키가 다른 키랑 다른 프로그램이랑 충돌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SC키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선에다 갖다 대면 이 모양 바뀌는 거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으로 바뀌죠.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선에다 갖다 대면 바뀝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택. 한 번 클릭하면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꼭 누르고 무언가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잠깐만요. 이 키는 선택도 되지만 이동도 됩니다. 클릭은 선택.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는 이동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선과 점선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상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이걸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텍스트 상자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커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시는 게 텍스트 상자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 커서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커서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크기를 바꿔볼게요. 한 40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를 이 단어 사이에 한번 둬볼게요. 둘게요. 그런 다음에 40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자, 커서가 단어 사이에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만 명령을 지금 내가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이 단어만 할 때 블럭을 잡거든요. 블럭 잡으세요. 드래그 하세요. 이런 표현 쓰거든요. 물론 드래그가 어렵지 않아서 하시면 되죠. 그죠? 자, 더블 클릭해도 그 단어만 됩니다. 이건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단어만 잡을 때는 드래그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걸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굳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커서를 놓진 않았지만 지금 이 I자 보이시죠? 이 I자일 때 클릭하면 제가 하나 빼드린 게요. I자일 때 클릭하면 텍스트가 입력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단어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이에 있을 때에 한해서예요. 있을 때는 뭐도 된다? 단어만 선택된다. 단어가 선택된다.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가기엔 너무 커서 좀 고민되네요. 너무 작으면 또 보이지를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대충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단어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 생각보다 엄청 편리합니다. 해보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제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마우스 포인터가 무슨 모양일 때, I 모양일 때 더블 클릭하면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위일 때 더블 클릭, 그럼 그 단어가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단어만 해요. 실제로 파워포인트는 텍스트로 뭔가를 표현할 때 키워드만 컬러나 무슨 크기라든가 아니면 굵게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글이 있다고 해서 다 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단어만 선택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모르셨을 때는 모르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텍스트 상자 2 이렇게 하고 텍스트 상자 3 이거 3은 하나를 띈 거고 하나는 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기 안에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할 때 보면 명령이 좀 다르게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블 클릭을 했어요. 제가 안 보이실 수 있겠다. 자, 더블 클릭을 했어요. 자, 숫자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더블 클릭을 해도 이게 한 단어로 얘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바로 뒤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자, 제가 숫자를 앞에 붙여 볼게요. 앞에 붙여 보고 자, 같이 띄어쓰기 없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더블 클릭. 어때요? 숫자는 제가 한 단어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명령 내릴 때는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이거 다 설명 끝났죠? 자, 커서가 깜빡일 때는 부분 드래그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자,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있거나 제일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안 했네요. 커서가 제일 끝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타이핑이 끝난 다음이라서. 끝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명령을 내려보면 자,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도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다 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다 두고 할 때는 되는지 볼까요? 앞에다 두고도 커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요거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 상자 크기 조절인데 마우스 포인터를 자, 이게 텍스트 상자예요. 사실 이거 텍스트 상자예요. 그죠?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세로 있는 조절점.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조절점. 크기 조절점.
이건 정확하게 텍스트 상자는 아니에요. 텍스트 상자와 도형이 합쳐진 겁니다. 그럼 완전 단순한 텍스트 상자는 얘예요. 이렇게. 얘가 단순한 텍스트 상자입니다. 물론 얘는 도형의 그걸로 같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크기 조절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를 좀 크게 해놓고 여러분이랑 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보세요.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대기만 하면 그쵸? 바뀌죠. 자, 여긴 대각선. 제가 이제 이미지나 그림할 때는 대각선 조절점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 소리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깨지면 안 돼서. 물론 깨져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꼭 그림이나 이미지는 대각선에서. 그런데 이제 텍스트 상자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기 조절점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걸 하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바뀌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안 커지는데 이러세요. 왜 안 커질까요?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야지요.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크기 조절점을 꾹 누르자마자 무슨 모양으로 변하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눈썰미가 있는 분, 눈치가 아니고 눈썰미가 있는 그쵸 더하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자 요렇게 크기가 조절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동선자죠.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소금육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발달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커서가 이렇게 안에 가서 깜빡이면 ES키를 꼭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형 이미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형은 아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우스 포인터를 선에 대야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커서가 안에가 들어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요렇게 이미지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안 하고 자, 요렇게 갖다 대고 됐네? 근데 이제 다른 게 클릭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모양일 때 꼭 누르고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클릭을 유지. 클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클릭 이거잖아요. 클릭한 상태, 누른 상태에서 꼭 눌러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얘는 뭐냐? 자, 다른 것들은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보세요. 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얘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자 보세요. 얘는 없는데 얘는 있어요. 얘는 지금 숫자가 좀 큰 게 나와서 얘는 지금 없는 거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기본으로 클릭을 해서 보통 저희가 기본 크기 하면 뭐 12 정도일 거예요. 자, 제가 1이라고 타이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개체라서 얘가 요 조절점을 주는 겁니다. 이동 그러니까 조절점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코너에 대면 그러니까 저는 선에 대고 싶어도 코너에 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클릭해서 이걸로 끄는 게 편합니다. 크게 이렇게 작은 거는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자꾸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 포인터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꼭 누르고 하세요. 그런데 다른 키는 조금 상자가 커지거나 뭐 그런 것들은 얘도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조절점은 없습니다. 자, 자, 삭제는 이거는 뭐 커서가 안에 있으면서 삭제를 하느냐. 자, 안에 있으면 삭제를 하잖아요. 자, 커서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백스페이스바가 부지런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지워요. 그죠? 근데 커서가 이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커서가 끝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딜리트 키는 굉장히 좀 건방져서 커서가 안에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잡아당기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잡아당기면서 지운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실수해서 얘를 지우려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돼요. 왜? 이 전체를 할 때는 꼭 뭐 해야 된다? ES키로 빠져나온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물론 ES키로 빠져나오지 않는 방법 뭐가 있었죠? 자, 이렇게 안에 있었어요. 자, 선에 갖다 대고 클릭. F2키도 괜찮고요. 자, 그런 다음에 딜리트. 방법이 그것만 있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드래그로 그물을 치듯이 해서 하시는 게 편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보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는 제가 텍스트 상자를 벌써 수업할 때 해놔가지고 많죠. 텍스트 상자가 되게 많죠. 자, 텍스트 상자를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좀 지워볼게요. 텍스트 상자를 복사할 때 Ctrl C, Ctrl V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 방법 하나. 자, 이번에는 저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홈 탭에 여기 여러분은 이 모양 옆에 복사라는 단어까지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여기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할 거는 그냥 단순 붙여넣기라서
여기 있는 스핀이나 여기 있는 스핀이나 글자를 안 할 거예요. 자, 아이콘을 할 겁니다. 자, 요거 클릭,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콘 클릭. 자, 보세요. 무슨 차이냐면 제가 이번에 클릭한 거 있죠? 이거 말고 요 밑에 있는 글자나 요 밑에를 누르면 이 두 개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보였지만 이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하이 목록이 있다는 뜻이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꺽쇠라고도 하잖아요. 이 스핀 단추라고도 하던데 얘가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당황하세요. 이거 뭐 왜 안 되지 복사가? 자, 왜 붙여넣기 안 되죠? 자, 붙여넣기는 뭐다? 여기 아이콘을 누르는 게 빠르다. 물론 선택해서 붙여넣는 게 다를 때는 당연히 하이 목록에 스핀 단추나 목록 단추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저는 더 편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형 상자처럼 도형과 텍스트를 합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 텍스트 상자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한 상태에서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여기 도형 서식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죠? 도형 서식 보이시죠? 자, 요거 하셔도 되고, 자, 이거 클릭한다 해서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 그럼 여기에 창이 열립니다. 그쵸? 여기. 창이 열리는 여기서 하실 수도 있는 방법. 이거 닫아볼게요. 닫는 건 여기 있습니다. 닫아볼게요. 자, 이거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클릭이 돼 있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리고 클릭했는데 뭔가 잘못해서 이게 안 나왔다면 다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셔서 다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도형 서식. 여러분은 도형 서식이 아니고 뭐 세이프 형식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버전이 달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삐뽕은 이제 뭔가 다른 거를 끌어다 써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도형서식이라는 이 탭은 자, 보시면 도형서식이라는 탭이 여기 보이죠? 제가 선택을 안 하면 사라집니다. 선택을 해야지만 이 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 옵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대화 상자를 연다는 표현도 쓰고 도구 상자를 연다는 표현도 씁니다. 자, 요거는 한마디로 또 다른 옵션 하나, 여기에 창이 열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열릴 수도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도형 스타일과 하는 거를 서식을 하는 거라서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색을 채워볼게요. 색을 단색. 지금 커서가 안에 깜빡이고 있어요. 그죠? 원래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커서가 깜빡여도 도형 서식에는 문제없이 되죠. 그럼 선을 한번 해볼게요. 윤곽선인데 이제 선이라고 하잖아요. 실선을 한번 해볼게요. 실선은 조금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사실 빨간색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막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해볼게요. 얘는 커서 깜빡이는 거랑 상관없이 잘 되죠. 자, 서식 도구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제가 도형에서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복제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Ctrl C, Ctrl V.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Ctrl C, Ctrl V 할게요. 규칙을 가지고 해도 제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복제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 복제는 Ctrl D입니다. Ctrl D인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홈 탭에 자, 이 복사 옆에 있는 작은 스핀 단추,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 자, 그리고 아무것도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딱 이전 것만 기억하니까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대고 어느 정도 위치를 딱 맞추세요. 그런 다음에 Ctrl D 하니까 어때요? 그쵸? 맞아요. 옮겨놓은 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규칙에 따라서 복사가 되니까 Ctrl C, Ctrl V보다 파워포인트에서는 특히나 Ctrl D를 더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Ctrl C, Ctrl V는 두 번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복제는 단 한 번만에 되니까 더 편합니다. 성질까지 그 대신 복제가 되고, 그럼 복제가 더 편한데 복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의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고, 파워포인트에서는 Ctrl C, Ctrl V보다 Ctrl D를 더 많이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편리해서. 자, 요거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자, 서식 단축키 한번 갈게요. 자, 여기 제가 그랬죠. 여기서 타이핑이 끝난 상태에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컨트롤 B, 컨트롤 B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B. 명령이 굵게 되나요? 안 되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굵게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게 굵게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탈릭체죠. 그러면 얘는 뭐죠? 얘는 언더라인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항상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B. 어때요? 이 숫자는 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잠깐만 여러분. 숫자는 됐나요? 안 됐나요? 자,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가볼게요.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가볼게요. 얘는 숫자는 됐죠. 그러니까 숫자가 되는지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클릭할게요. 자, 컨트롤 언더라인에 U를 해볼게요. 라인이 그어졌는데 이 숫자에는 그어졌나요? 안 그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드는 숫자도 한 단어로 얘가 봐주는 거예요. 얘가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그러니까 굵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굵게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요것만,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서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도 커서를 여기다 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I 해볼게요. 자, 기울임이 숫자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클릭해서 그러면 얘는 중복으로 이 세 가지는 다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드래그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굵게도 하고요. 기울이기도 하고요. 자, 뭐죠? 라인도 하고요. 그림자도 하고. 세 개가 다 된다는 거. 물론 자, 아닌 것들도 있겠죠. 아닌 것들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이 명령들은 다 같이 됩니다. 그럼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강조하기도 되는지 볼까요? 강조하기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상태에서는 안 되죠. 강조는 커서가 깜빡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떨 때 되는지 볼게요. 자, 강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볼게요. 자, 강조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텍스트 강조색이라고 하는 건데, 강조만 꼭 드래그를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다 클릭해서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할 때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클릭해서 했잖아요. 드래그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니까.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강조는 안 된다. 이제 버전이 달라지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파워포인트 202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키우기는 자, 텍스트를 안에 놓고 제가 물론 이걸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다 되겠죠. 근데 이 전체를 할 때는 텍스트 전체를 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선에 넣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ES키로 빠져나오거나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보통 이 키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벌써 키가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사용 안 하고요. 2개가 더 편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대괄호라고 하나요? 자, 클릭해서 컨트롤 자 누르면서 이렇게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눈치 하나 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도 텍스트 안에 되는데 숫자는 텍스트를 인식을 얘가 못해서 숫자는 안 커지죠.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자,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두 손을 자유롭게 못 쓰는 사람인데 비장애인을 위한 거 말고 장애인을 위한 것도 해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전체를 하셔야 되면 전체 라인 에웃에서 하시거나 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자, 너무 크게 해갖고 또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얘가 크게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작게겠죠. 밑에 있는 작게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글자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몇으로 하라고. 근데 48과 54가 있어요. 근데 제가 50으로 하라고 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다는 건 덮어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지우지 마세요. 지우느라고 백스페이스바 누르시던데 그것도 나쁜 습관 중에 나쁘다고까지는 그런가? 하여튼 효율적이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 50 엔터. 됐죠? 자, 그런데 이 전체를 해야 되겠다. ES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하기가 붙어 있다는 숫자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더하기가 붙어 있다는 건 여기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 사실은 숫자의 수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텍스트 크기가 각자 다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를 선택하고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똑같은 걸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자, 텍스트 맞춤. 이제 조금만, 텍스트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가볼게요. 자, 텍스트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해볼게요. 텍스트를, 자, 커서가 끝에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컨트롤 E를 해볼게요. 명령이 먹나? 신기하죠? 맞춤은? 커서가 끝에 있으면 다른 것들을 뭐, 우리가 지금 글자 크기나 이런 거는 명령이 먹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얘는 먹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끝에, 여기는 앞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R을 해볼게요. 명령이 먹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왜 되고 왜 이건 안 되고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각자가 좀 달라서 통일을 좀 해주시지. 그죠? 헷갈리게. 컨트롤 E 해볼게요. E. 자, 다 됩니다. 가운데 놔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해야 될 때는 ES키 커서 깜빡이면 된다 안 된다 그 단어만 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를 할 때는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컨트롤 E. 자, 되셨을까요? 텍스트 상자로 설정,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한다는 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맑은 고딕이 기본체라서 맑은 고딕만 쓰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좀 뛰어나신 분도 있고 본인만의 색깔이 강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맑은 고딕 잘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PPT로 띄었을 때 이 글꼴 깨짐이라고 해야 될까? 글꼴이 하여튼 가독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노토산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들마다 다르지만 물론 상업적으로 쓰는 그 글꼴들은 돈 주고 사서도 쓰시지만 이제 무료인 디자인 중에서도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널을 실제로 필기체 이제 제가 글꼴 다운로드라는 수업을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돼서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세 가지 채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있지만 고딕체, 명조체, 뭐 필기체, 그러니까 손으로 손글씨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얘는 손글씨 같은 건데 이런 거는 가독성이 떨어져서 뭔가 포인트나 뭔가 멋지게 표현할 때 아니고는 잘 안 쓰시는데 이제 제가 저도 제가 좋아하는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채가 지금 얼른 보이진 않는데 제가 포천 5선과 한음을 저도 이것도 좋아하고 페이퍼로지도 좋아하는데 페이퍼 안심등골 자, 요 학교 안심등골도 이걸로 세볼게요. 제가 이 채를 계속 쓰기로 했어요. 결정을. 그렇다면 이 채를 쓰고 이제 나는 기본 크기는 맨날 크기를 바꾸려니까 귀찮아서 18 크기가 아니라 난 24가 기본 크기고요. 글자 색깔은요. 저는 파란색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되게 중요해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 모양일 때. 될 수 있으면 아이나 이럴 때 우클릭을 할 때는요. 우클릭을 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요 모양일 때 해야 잘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상자가 나와요. 물론 다른 상자가 나오면 다시 클릭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초보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저도 이 모양은 아닌데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자, 지금 저도 지금 어쩔 때 보면 여기로 복사, 뭐 이동 이런 게 뜨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예스키 한번 누르거나 선 한 번을 더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누르시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 이렇게 됩니다. 자, 진짜 됐는지 볼까요? 자, 클릭해서 자, 자, 기본 텍스트 상자. 기본 텍스트 상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매번 바꿀 필요 없이 아예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텍스트도 채울 수 있고 윤곽선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포인트의 기본이 맑은 고딕이 되는데 노토산스라고 그쪽 그 글꼴도 좀 깨짐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는데 어떨 때 저도 느끼냐면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쏴서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꼴들은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윤곽선 투명도를 올려서 윤곽선을 실선으로 만든 다음에 투명도를 올리면 똑같은 맑은 고딕 로토산스인데도 그거 가독성이 좋게 바뀐답니다. 자, 텍스트 채우기가 먼저 나올 게 아니었는데 윤곽선 먼저 할 거였는데 자, 텍스트를 채울 때는 물론 텍스트를 채운다는 건 여기서 컬러를 준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자, 홈 탭에, 자,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눌렀을 때와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걸 누르면 목록이라서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이걸 빨간색을 선택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도 빨간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색을 선택해야 될 때는 스핀 단추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른 색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이 텍스트 서식을 열 때 마우스 포인터를, 자, 요 모양일 때, 이 모양, 마우스 포인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도형 서식이라는 걸 클릭하면 여기 열립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 거라서 텍스트 옵션을 들어가서, 탭스 옵션을 들어가서, 자, 단색 채우기, 자, 할게요. 노란색. 아, 죄송합니다. 자, 텍스트 채우기, 자, 노란색. 바뀌었나요? 자, 바뀌었습니다. 자, 텍스트 채우기를 하시고요. 자, 텍스트 윤곽선 보이시죠? 윤곽선인,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여러분 잘 보이게 맨날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빨간색을 할게요. 자, 윤곽선, 텍스트, 실선, 윤곽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실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명령이 지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좀 전에 이 윤곽선을 100%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를 해놔가지고, 자, 지금 요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자, 윤곽선인,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이번엔 보여드려보면 아실 것 같아요. 실선을 할게요. 자, 실선을 하고 제가 요거를 보면, 자, 요거 보이시죠? 실선에 이렇게 선이, 텍스트에도 선이 생긴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텍스트 맑은 고딕을 이제 써봐야 알잖아요. 제가 기본 글꼴을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가 맑은 고딕이네요. 맑은 고딕이니까, 맑은 고딕은, 자, 실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도형 옵션이네요, 지금. 제가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도형 옵션이 클릭되어 있죠. 뭘로 하냐고요? 이 선으로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로도 알 수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 텍스트 옵션 누르신 다음에, 실선, 두 개가 다른데, 자, 투명도를 몇으로 하라 그랬죠? 그렇죠. 100으로 하라 그랬죠. 자, 100으로 하라 그랬는데, 글을 넣어놓은 거에서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안 넣어놓은 거에서 해볼게요. 자, 요거 잘 보시면, 자, 요게, 이게 텍스트 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안 되겠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자, 기본을 다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자, 요렇게, 크게는 해놓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크게 해놓고, 자, 맑은 고딕인 상태에서 로또산스 상태라든가 그럴 때는 실선에서 투명도만 조절하는 것으로도 가독성을 좋게 한답니다. 좀 변화를, 제가 또 도형 옵션 누르고 있네요. 텍스트 옵션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이렇답니다. 자, 투명도를 올리는 걸로 충분히 되죠. 근데 왜 이걸 이러냐. 제가 좀 전에 컬러를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컬러를 넣어놔가지고 이렇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가독성을 올리는 세 가지 루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텍스트 윤곽선을, 실선을, 투명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건 넘어갈게요. 로토산스나 맑은 고딕을 쓴다면 이제 특히나 기본 텍스트로 설정하실 때 투명도 100% 해놓는 거 추천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투명도 100% 했는데도 다른 건 제가 색깔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색깔 안 넣은 상태에서 그냥 투명도만 끄시면 돼요. 자, 문자 간격 한번 해볼게요. 문자 간격이라는 게, 문자 간격은 좀 여기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간격은, 자, 보세요. 자간인데, 자간이라는 단어, 자,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간은, 여기 홈 탭에, 자, 요게 자간입니다. 요게 자간이에요. 스핀 단추를 갖고 있다, 목록 단추를 갖고 있다면 무슨 뜻이냐? 하이에 목록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자간을, 좀 가독성 있게 할 때는 좁게 해야 된답니다. 제가 디자인 쪽에 잘 모르는 DR못이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넓게 해야 되는, 제목 같은 거는 넓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좁게 한번 해볼게요. 좁게 해보고, 자, 이거 클릭해서 전체를 할 거면 ES키로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매우 넓게. 어때요? 글자와 글자의, 그렇죠,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뭐였지? 줄간, 행간. 그렇죠. 줄간. 자, 이거는, 자, 커서 깜빡이면 ES키로 빠져나오고, 그건 어디 있냐면, 이겁니다. 이 단추.
우리 단락이라는 그룹, 단락이라는 섹션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스펜 단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실 기본이 1.0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전에 이걸 뭘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수업할 때. 자, 1.5를 하시고요. 이거 클릭하시고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자, 여기 오셔서 줄 간격을 이렇게 해볼게요. 줄이 어디가 버려졌는지 알게요. 자간과 줄 간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행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스펜 단추 눌러서 줄 간격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줄 간격 옵션. 자, 이거는 이제 글머리에도 쓸 일이 많아서 제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들어오셔서 대부분 이게 이제 한 줄이었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배수라는 걸 선택하세요. 배수 클릭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배수,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하필 클릭해. 배수가 1.1에서 1.3을 많이,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1.2를 사실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1.2. 이걸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이 간격이 눈에 편하고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물론, 강의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흰 배경을 잘 안 쓰세요. 흰 배경을 잘 안 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슬라이드 배경이라고 하는 건 슬라이드 이 창은 기본으로 흰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빈 공간에서 하셔야 돼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우클릭, 오른쪽. 우클릭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에 별이 붓게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녹화를 끝내고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우클릭. 자, 우클릭 하셨을까요? 우클릭 하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슬라이드 배경이라는 게, 배경 서식이라는 게 지금 보이실까요? 요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왔다면 다시 한번 빈 곳에 가셔서 클릭하셔서 배경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단색 채우기에서 여기 있는, 이게 색이거든요. 스핀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1.5% 더 어둡게, 요걸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잠깐만요. 이것과 이것이 이 컬러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컬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똑같게. 그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컬러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제 눈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 단계 더 어두운 걸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건 본인들 호불호라서 본인들 취향에 맞게. 저도 예전에 엄청 촌스럽게 하던 것도 조금씩 덜 촌스러워지거든요. 그게 자꾸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타고나는 거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조금씩 하면, 제가 옷 같은 거 코디를 엄청 못하는데 남 따라 하다 보면 중간 기본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요건 따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텍스트에 대한 수업은 사실 텍스트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많이 가르쳐 드린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본 이 정도만 안다면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더 필요한 건 다른 거 하시면서 조금씩 추가하게 되면 제가 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꼭 다 해보셔야 돼요.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하셔야 되고, 숙제를 안 내줬어도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걸 본인이 다 타이핑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안 보실까봐 걱정이네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